평범한 아내 승희.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남편의 거짓과 방탕함으로 무너지고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진우의 돌잔치를 기점으로 다시 사회에 나선 승희는 책과 놀이기구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이들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삶의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엄마의 감동 실화 이야기.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엄마의 힘, 승희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좁은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웠다. 후라이팬 위에서는 계란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구운 김의 고소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리자 따끈한 밤 냄새까지 보태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평화로운 집안 풍경이 완성되었다. 승희는 늘 그렇듯 아이들의 밥그릇에 밥을 담고 김치 접시를 가운데 놓았다. 일상이 단조롭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녀에게는 이 사소한 반복이 오히려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큰아이 민별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서둘러 세수를 하고 와서 식탁에 앉더니 수줍은 듯 물었다. 엄마, 나 오늘 반에서 발표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 승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볼살이 통통하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의젓해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민별이가 못하는 게 어디 있니? 엄마가 마음속에서 응원할게. 민별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승희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둘째 진우가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나 어제 준비물 못 챙겼어. 준비물? 진우야, 그랬구나. 괜찮아. 오늘은 학교 가는 길에 아빠 문방구에 들러서 챙기면 돼. 진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옆에서 민별이도 곧장 거들었다. 맞아, 아빠 가게에 다 있잖아. 색종이도 있고 풀도 있고. 승희는 아이들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 오늘은 아빠한테 부탁해보렴. 내 준비물은 거기서 챙길 수 있을 거야. 식탁에 다시 평화가 흘렀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금방 다른 공허함에 가려졌다. 민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아빠는 오늘도 먼저 가게 갔어? 승희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침에 준비할 게 많으니까. 손님들이 일찍 오시잖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도영은 언제부턴가 집에서의 아침을 거의 함께 하지 않았다. 문방구라는 생계의 무게 때문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식탁에 남겨진 빈자리가 자꾸만 그녀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승희는 젓가락을 쥔 손끝을 꽉 힘주어 움켜쥐며 애써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승희가 도영을 처음 본 건 학원에서였다. 그는 봉고차를 이용해 학원생들을 아침마다 집에서 데리고 와 학원으로 출근시키는 운전기사 역할을 맡고 있었다. 본인 차를 가지고 왔기에 월급은 많았다. 학생들의 부모와 원장 모두에게 신뢰받는 듯 보였지만 그의 실제 속마음은 그리 단정하지 않았다. 그 차 덕분에 도영은 성실하게 보였다. 아직 어른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점심시간마다 그는 승희의 앞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승희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그의 관심은 과했지만 학원과 학생들을 돌보는 그의 겉모습이 조금은 안정감을 주었다. 갈수록 애정 공세가 심해지자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편함 느꼈다. 학원 야유회 날 바닷가 펜션에서의 낮과 저녁은 예상보다 편안했다. 낚시도 하고 숲속을 걸으며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도 나누다니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저녁 술자리에서 도영은 술 기운을 빌려 승희에게 다가왔다. 손을 잡고 말을 놓지 않고 취기 어린 얼굴로 가까이 다가오자 승희는 당황했다. 선생님들이 조심하라는 당부도 금방 잊은 채 계속 스킨십을 일삼았다. 밖으로 나가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좁은 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승희는 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 술 취한 취객에게 붙잡혔다. 공포에 몸이 굳은 순간 도영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냈다. 그 사건은 승희 마음속에서 도영을 그냥 밀어낼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갔다. 도영은 돈을 모아둔 것이 전혀 없었다. 시집도 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은 없었고 남겨진 것은 덩그러니 쓰러져가는 집 한 채뿐이었다. 승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둘이서 힘을 모아 집을 허물고 다시 짓자.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초라했다. 달새 3만 원짜리 집에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모두 승희가 준비했다. 결혼 반지도 없었고 도영은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거짓말과 허세로 가득했다. 그가 몰고 다니던 차도 본인 것이 아니었다. 아는 형의 차를 빌려 학원생들을 집에서 학원으로 데려오는 운전기사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골집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땅 주인이 따로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짜로 살고 있었다. 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몰랐고 승희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참 암담한 현실이었다. 도영은 차를 돌려주고 운전기사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절반 수준이었다. 민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2해 뒤 진우가 태어나면서 승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부담이었다. 나가면 돈이 필요했고 평범하게 외식하거나 시켜 먹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 흔한 짜장면 한 그릇, 간단한 간식 하나조차 사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알뜰하게 저축도 하면 살았다. 민별이와 진우는 승희의 삶의 작은 빛이었다. 2살 터울인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승희가 없는 시간에도 조금은 의젓하게 버텨주었다. 진우가 울면 민별이는 누나가 달래줄게라며 작은 손으로 동생을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승희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겠다는 다짐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무게는 그녀를 점점 짓눌렀다. 도영은 여전히 술과 외출을 즐겼고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승희의 책임으로 남았다.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책임감 있는 가장인 듯 했지만 속은 거짓과 자기 중심적 욕심으로 가득했다. 승희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내일을 준비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 다짐이 승희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승희는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다. 결혼 초 한 달 10만 원으로 버티며 3년을 살았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 먼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에게 작은 아파트를 사들인 일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대출이자와 집안일, 아이 양육이 겹치면서 힘든 날들이 시작되었다. 진우의 돌잔치가 끝난 다음 승희는 결심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렇게 그녀는 책과 놀이기구를 파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와 놀이기구를 직접 소개하며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학습에 대한 유익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승희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부모와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오는 그 순간 승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울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진우를 달래며 보내는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다. 민별이는 누나라며 의젓하게 행동했지만 승희는 작은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일을 시작해야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승희는 매일 일찍 집을 나섰다. 가능한 한 많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교재와 놀이기구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정성껏 설명했다. 부모들은 승희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에 신뢰를 보내며 구매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그녀를 재미있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수입은 조금씩 늘어 경제적 안정이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옷을 사줄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외식도 가능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운 얼굴을 보는 순간마다 승희는 자신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았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집안일과 양육, 모든 책임은 여전히 승희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다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그 다짐이 승희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고난과 도영의 무책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도영은 회사를 관두었다. 특별한 기술도 뚜렷한 계획도 없는 그는 남아있는 돈과 빚을 조금 모아 문방구를 시작했다. 승희는 처음엔 희망을 품었다. 3만 원 달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면 우리 집이 생기는 것이었다. 승희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하루 문을 두드리고 책과 놀이기구를 소개하며 고객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웃음을 상상하며 하루를 견뎠다.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 같지 않았다. 몇 달 지나자 도영은 아침에 가게를 열지 않고 일찍 영업을 접한 채 술을 마시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오늘만 힘든 날이겠지라며 이해하려 했다. 도영이는 돈을 좋아하였다. 너무 갓난한 삶을 살아서였을까? 매일 들어오는 수입은 생활비가 돼야 하고 가게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축해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도영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승희는 우연히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여자였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은 떨렸다. 승희는 방으로 들어오는 도영의 손에서 전화를 빼앗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영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승희야, 잘못했어. 제발.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떨렸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승희는 앞이 깜깜했다. 도영은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며 밤을 새고 여자들과 술자리를 즐기며 집에는 단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다. 생활비, 시골 아파트 이자, 상가 달세까지 모든 책임은 승희에게 돌아왔다. 문방구 장사가 잘 되었다. 승희는 싸움이 아이들에게 보여질까봐 밤마다 눌러 참았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남편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망치는 존재로 느껴졌다. 냉전 상태의 일상은 끝이 없었다. 승희가 팀장이 되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도영은 집에 없거나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아이들은 가게 바로 앞집에서 도영이 돌봐주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승희의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어느 날 조금 빨리 귀가했을 때 가게는 닫혀 있었고 아이들은 짜장면을 먹었다고 했다. 승희는 격분했다. 전화를 걸었다. 도영, 지금 어디야? 짧은 침묵 후 돌아온 답은 술집이라는 단어였다. 그것도 여자를 불러 마시는 자리였다. 승희의 머릿속은 순간 폭풍처럼 뒤집혔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집안일과 책임을 내가 왜 다 떠맡아야 하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승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단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더 이상 이 남편의 거짓과 무책임에 속아 넘겨주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1년이 흐르고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승희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 집은? 직접 확인하러 가보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전 도영이 분양권을 팔아버린 것이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보금자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은 사라지고 그는 오직 술집과 여자,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승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머릿속은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아이 아빠로 둬야 하는 걸까? 밉다는 감정조차 사라졌다. 지쳐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때 민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혼하세요. 아빠는 가족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 어린아이의 단호한 말에 승희는 민별이를 꼭 안았다. 부둥켜 안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긴 시간 쌓였던 분노와 좌절,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말 괜찮을까? 사회에서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너희가 힘들어질 텐데. 민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혼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와줄게요. 승희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눈물만이 조용히 흐르며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움트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 불안한 결혼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강한 결심이었다. 도영은 이혼을 거부했다. 자기야, 나 어떻게 살아? 승희는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 도영은 발버둥쳤지만 승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돈을 좋아하는 도영에게 대출해서 적절한 합의금을 건네고 이혼을 성사시켰다. 승희의 심장은 묘하게 평온해졌다. 과거의 두려움과 분노가 조금씩 풀리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승희는 깨달았다. 이혼은 단순한 결혼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승희는 누구의 거짓과 방탕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 승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밤 승희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조용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시작이었다. 발걸음마다 힘이 넘쳤다. 걷는 길마다 마음속 희망이 차올랐다. 열심히 뛴 만큼 통장의 숫자들은 올라갔고 민별이와 진우의 웃음과 꿈, 안전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혼 후 승희의 발걸음은 한층 더 힘찼다. 매일 아침 민별이와 진우를 깨우며 함께 준비하고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할 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승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 오직 우리 가족만이 중심이야.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점점 경제적 안정이 찾아왔다. 승희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옷을 사주고 주말에는 작은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민별이와 진우는 엄마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점점 책임감 있고 의젓하게 성장했다. 승희는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며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저녁이면 작은 거실에 모여 하루를 나누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새로운 책 읽었어요. 나 친구랑 도서관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승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 지었다. 눈물은 더 이상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다. 활기차고 따뜻한 행복의 눈물이 흐를 뿐이었다. 승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가족이 언제나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집. 현실 속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의 씨앗을 틔웠고 아이들과 함께 그 씨앗을 키워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점점 안정되고 활기를 띠었다. 승희는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아이들은 행복과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 미래는 여전히 계획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그 길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했다. 달빛이 창밖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 승희와 아이들은 조용히 웃음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기다렸다. 이제 그들의 삶은 과거의 거짓과 방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든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